마켓 쇼쇼쇼 오늘 마지막 코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손에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달러 강세는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한 가지 예로 브라질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또 인도의 루피화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매크로 변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 효과를 누려보려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는 대부분 증시가 상승하는 동향을 보여왔는데요. 그 1월 달 상승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들은 낙폭 과대주였습니다. 오늘 리포트들 보니까요. 낙폭 과대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종목군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의 여력들은 충분히 있고요.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동결 양상을 보여왔었던 2가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쪽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G마켓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알리바바와의 합작 법인으로 인한 실적 가시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셀러들에게 해외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취약했었던 신선식품 분야에 관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마트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이 이렇게 합작 법인을 내는 걸까요? 바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요. 쿠팡과 반쿠팡 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실적 가시화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합작 법인, 추가적인 교류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트의 주가가요. 급락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는 이마트의 이러한 급락 양상들을 보고 난 이후에 나왔던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표 주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강하잖아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늘 장중 한때는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쪽에 관한 또 리포트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는 동결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기업을 바로 인수를 한 이후에 임상에 관한 소식들 전해져 왔거든요. 이뮤노반트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이 갑상선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초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이런 임상에 관한 결과들이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성적표를 보자면 임상 2상은 통과가 됐고요. 3상에 관한 소식이 현재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 3상에 관한 소식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3상에 관한 결과가 좋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FDA 승인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장의 가능성들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등 양상 나오더라고요. 시장 역시도 리포트의 방향성들을 따라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3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향 리포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에너지솔루션 있겠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쪽에 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다뤄드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 관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요. 증권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수정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내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비중국 쪽에 관한 매출은 늘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요 코스알엑스를 매입을 했는데 코스알엑스 매입 이후에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의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관해서 좀 힌트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제로 중국 쪽 법인에 관한 구조조정 시작이 됐습니다.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GM 쪽에 관해서 전기차의 재고량이 8만 대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배터리 재고량들도 한번 우리가 고수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유럽 쪽에 관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벌금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 말은 즉 내연기관차에 따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건 또 한 번 풀어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악재로 현재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좋은 리포트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관점들이 있고요. 다만 내년에 테슬라 쪽에 관한 신작 출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신차 출시에 따라서 그런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까지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목표가 수정된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 국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소의 잔액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요, 이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받아가진 못했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또 연준의 매파적인 방향성들의 영향을 받아간다라는 풀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코인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에 관해서 독일의 전 재무장관은 채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이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따라서 코인 가격 상승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도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자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양호합니다. 현물 ETF에 관한 순유입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공급량이 최하치다라는 그런 분석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물량이 있잖아요. 이 스테이킹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시장에 당장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을 이야기하는데 스테이킹 물량도 늘어가고 있고요. 재단 측에 있는 공급량 역시도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더리움 역시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 있는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내년도에 ETF 출시가 가능한 코인으로는 리플 코인과 솔라나 그리고 라이트 코인을 꼽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ETF 출시 가능성에 따라서 리플과 솔라나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리플 코인은 2달러 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리플 코인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달러 선 내어주면서 190달러 선에서 현재 연출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 쪽은 소폭의 상승이지만 0.31달러입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상승률 굉장히 줄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관한 마켓캡 역시도 축소되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고 장기 보유자 역시도 매도 물량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코인 시장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 다양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브리핑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